그러니까 저긴 거죠. 친자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대웅제약 내 애하고 메디톡스 내 애가 다르다는 증거가 없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달라야 되는데 네. 이게 다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요. 그렇죠. 예. 네. 결국 본인이 베껴오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디톡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적으로 보면은 대웅제약이 너무 잘 팔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냐? 아직 결론 안 났지만.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저희 그 3프로 취재팀이 보강이 돼서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이주호 기자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권을 제가 혼자 끌고 가야 되는 부담을 한층 덜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SM 콘텐츠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 기업과 산업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얘기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진짜 5년여에 거친 그 보톡스 전쟁. 보톡스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할 날이 곧 오겠죠. 그 보톡스를 둘러싼 전쟁인데 이 전쟁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5년째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첫 판결이 나왔는데 메디톡스가 이겼습니다. 근데 그 보톡스 논쟁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국내 보톡스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를 했던 이주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글로벌 라이브가 동접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물론 저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출연자분들이 워낙 좋으셔서 글로벌 라이브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냥 뭐 지수 올라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이제 그동안 테슬라랑 많이 엔비디아 올라서 그동안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쳐다도 안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온기가 조금 느껴지니까 슬쩍 MTS를 열어보시는 게 아닌가. 나 이제 플러스 됐나 해서 봤는데 아직은 아니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힘내자. 거기서 이제 뭐 지수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웅제약이 졌는데 뭐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시부터 가시죠. 사시가 이게 눈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눈동자의 위치가 좀 다른 거죠. 눈이 요거. 네, 맞아요. 왜 말씀드리냐면 얼마 전에 제가 사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사시가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치료할 정도 아닌데 이 사시 왜 얘기하냐면 사실 우리가 보톡스라고 얘기하는 그 상품명이 원래 출시가 됐을 때는 사시 치료하려고 였었단 말이에요. 주름살 피는 거잖아요. 근데 보톡스가. 이제 보톡스라는 게 아세틸콜린이죠.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 이 아세틸콜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세틸콜린은 근육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아세틸콜린을 막아주면 근육의 움직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보툴리눔 톡신이다.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 이 물질이 근육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죠. 보톡스라는 제품은 여기다가 그 근육을 모두 안 움직이게. 그렇죠. 이중 마비제 같은 거죠. 그렇죠, 마비제. 근데 이제 사시는 사실 그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뭐 한쪽이 좀 너무 많이 수축됐거나 한쪽이 너무 많이 이완됐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게 사시니까 이 사시를 치료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또 사람들이 사시 치료하려고 가서 맞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예뻐졌지? 뭐가 예뻐진 것 같은데 뭐지? 하면서 이제 주사를 좀 더 놔주세요 라고 했던 게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거의 1978년쯤이었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앨런 스콧이라고 하는 박사가 사시 환자를 치료하려고, 이분이 안과 의사였었거든요. 치료하려고 썼다가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약간 그런 기분이네요. 이렇게 그 고혈압 치료하려고 약을 좀 먹었는데 힘이 그냥 밤에 좋아서 불끈불끈 하니까 자꾸 이제 고혈압도 없는 것 같은데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비아그라의 기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혼자 썼으면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돈 벌고 아니 이상하게 스콧 박사님의 병원만 가면 예뻐지고 나와요 하면서 혼자 돈 벌면 되는데 이걸 학계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학계에다 보고를 했는데
학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부부가 봤는데 예. 부부 중에 남편은 피부과 의사였고 예. 아내가 안과 의사였었어요. 그러면은 이 안과 의사의 관심사이긴 했었겠네요. 그쵸? 사실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과 의사인 아내가 그 학계의 내용을 보고 우리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 환자한테 썼는데 예. 이게 주름이 자꾸 없어지는 걸 본인도 확인하니까 남편이 피부과잖아요. 하필 여보 당신도 한번 써봐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치료 좀 받아볼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름이 없어져 하면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이 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갖게 된 그런 기원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거는 사실 199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때는 국내에서도 뭐 그 소아마비 환자들도 사실 근육의 어떤 뭉침 현상이 발생하거나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손의 모양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리 모양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보툴리눔 톡신을 국내에 들어왔는데 예, 예. 그 들여왔던 주인공이 바로 대웅제약이었습니다. 대웅제약. 예. 근데 이번에 폐소한 그 대웅제약이죠? 대웅제약이 바로 이 1995년에 엘러간으로부터 판권을 취득해서 보톡스를 국내에 직접 들여왔었어요. 판권이라 하면 판매권. 판매권. 예. 제조사는 엘러간인데 예. 판매사가 대웅제약이었던 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근육 치료제로 그쵸. 가지고 온 거죠. 그 소아마비 같은 것들을. 예. 그러니까 그 보톡스가 근육의 움직임을 약간은 좀 제어해주는 뭐 마비를 시킴으로써 움직임을 좀 제어해주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소아마비 환자들의 근육을 좀 치료해주기 위한 용도로 대웅제약이 95년에 판매권을 가지고 왔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국내에 판매했는데 사실 처음에 판매했을 때도 그 환자 풀만 있었으니까 사실 예, 예. 그렇게 인기를 끌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이 들었는데 엘러간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톡스 파티라는 걸 엽니다. 보톡스 파티? 네. 예. 요즘에도 보톡스 파티는 계속 열고 있더라고요. 저 얼핏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그 보톡스 파티가 해외 토픽으로 국내에 소개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뉴스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강남에서 예. 강남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톡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이 치료제 미용 용도의 치료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예, 예. 우리나라에 일단 들어오게 된 건 그런데 들어온 건 들어온 거고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 일단 핵심 쟁점은 이거죠. 메디톡스가 예. 대웅제약이 본인들이 만든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를 예. 훔쳐다가 예. 대웅제약 자체적인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었다라고 음. 소송을 제기한 게 지금의 핵심입니다. 뭐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그냥 대웅제약 거가 메디톡스 거를 베꼈다. 네, 베꼈다. 예. 그게 핵심인 거죠. 그 메디톡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문제 제기를 메디톡스가 했었고, 그럼 메디톡스는 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아니죠. 메디톡스도 사실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는 균 자체가 예. 엄청난 독성이잖아요. 예, 예. 엄청난 독성이어서 사실은 그 마비를 시키니까 독이구나. 독인데 예, 예. 심지어 작은 양으로도 수십만 명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독으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국가 간의 이동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허가받지 않으면 이 균을 들고 올 수가 없는데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실에서 과거에 예. 이렇게 엄격하지 않을 때 음. 자신의 스승님인 교수님이 들고 왔던 것을 예. 이용해 독을 추출하기 시작했다. 톡신을 추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예요. 미국에서 배워왔다. 예, 예. 미국에서 원조한테 배웠다. 예. 가져왔다. 균주를 가져왔다. 예, 예. 이게 톡신이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예. 미생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한 게 그 독인데 예, 예. 예, 그거를 균주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단백질을 우리는 추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입니다. 뭐 표현은 안 맞겠지만 일종의 미국에서 분양 받아왔다. 예, 표현은 그쵸. 좀 안 맞겠지만 분양 미생물. 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의 이 이동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예. 대웅제약이 만약에 위스콘신으로부터 균을 가져왔다면 기록이 있겠죠. 예, 예.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예. 대웅제약은 분명히 어디선가 이 균을 추출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있는 걸 텐데 톡신을 만들고 있는 걸 텐데 그럼 그 출처가 어디냐?
너희 그 출처가 어딘지를 밝혀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들어온 거는 네. 예전에 대웅제약이 먼저 들고 들어오긴 했지만 이건 판매권으로 상품을 가지고 온 거고 네. 메디톡스는 그 미국에서 선생님한테 그 균을 분양받아서 와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키운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대웅제약은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키웠는데 너네는 아버지가 누구니? 그렇죠. 아버지는 우리는 네. 저쪽 아버지한테 받아온 거야. 네네. 너네 아버지가 누구야? 네. 라는 것이 소송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톡신을 제조하는 방법 있잖아요. 네, 네. 미생물에서부터 톡신이란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법. 이거는 특허가 없어요. 네, 네. 이미 논문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특허가 없는데 어쨌든 그럼 추출하려면 균주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 균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대웅제약이 그때 했던 말은 이제 토양에서 예. 본인들이 추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웠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논란의 발언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린 논란의 발언들. 그래서 예. 막 언론에선 그럼 마구간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마구간 얘기가 그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마구간에서 그 균주를 주웠다 그래가지고 네네. 네. 뭐 대웅제약에서는 공식 부인은 했죠. 예, 공식 예. 부인했죠. 그래서 그 마구간 논란이 나왔던 게 바로 그건데 어쨌든 대웅제약은 토양에서 추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휴젤의 경우에, 휴젤도 보툴리눔 톡신 많이 팔고 있으니까 예. 휴젤의 경우에는 이제 오래된 통조림에서 추출했다라고 균주의 출처를 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휴젤 거는 입증이 됐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주가 구하기 되게 힘든 그렇죠. 균주니까 네. 위스콘신에서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양이든 목에 마구간이든 통조림이든 그냥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건데, 없죠. 그 위스콘신에서 발견한 그 균주도 되게 구하기 힘든 건데 나는 분양받아 왔어. 네네. 그럼 너는 어디서 났니? 어디서 가져왔어? 너 내 거 백인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1심 판결 난 걸 보면은 일단 재판부는 메디톡스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예. 대웅제약이 균주를 스스로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예.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니네가 스스로 토양에서 균주를 어디서 얻어서 니네가 스스로 그 단백질을 추출했다고 보기 좀 어렵다. 증거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저긴 거죠. 친자 확인을 해봤는데 네. 그 대웅제약 내 애하고 메디톡스 내 애가 같다는 거죠. 비슷하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다르다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위스콘신에서 온 애하고 네가 토양에서 구한 다른 애라면 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달라야 되는데 네. 이게 다르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근데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게 손해배상을 501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 그 중에 400억 원을 인정을 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 대웅제약이 균주를 개발하는 공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 정보를 사용해서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작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일하던 직원이 대웅제약으로 입사를 해서 이직을 했는데 메디톡스의 영업 정보를 대웅제약에게 제공함으로써 너희가 원래는 더 오래 걸려야 될 거를 3개월 정도 균주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제조 공정에선 3개월 정도 단축시킨 거는 우리가 인정하겠다. 그건 니네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툴리눔 톡신의 제재 및 제조 판매를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 폐기를 명령을 했는데 저희가 녹화하는 게 16일이죠. 15일에 바로 하루 전에 이제 대웅제약도 집행정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든 것까지 다 폐기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다음 소송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밀어주세요라고 해서 또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대웅제약의 입장인 거고요. 이제 항소를 가겠다는 거죠. 이건 2라운드 가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 출처가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를 보면은 사실 뭐 5년에 걸친 장장 대소송 막 이렇게 말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의 8년 가까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5년 4월에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는 서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게 내용 증명으로 이거 우리 거지 아니야 이거 우리 거지 아니야 이렇게 싸우다가 2016년 11월에 메디톡스가 미디어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다가 나보타, 그러니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이 나보타예요. 나보타의 균주 염기서열 일부를 공개했는데 일부이긴 한데 메디톡신이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균주의 염기서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80억 인구 가운데 이주호랑 염기서열이 같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 왜 우리 염기서열 일부라고는 하지만 왜 같아? 그거 우리 거 가져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메디톡스가 위스콘신에서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위스콘신에서 받아온 엘러간의 보툴리눔 톡신하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하고 조차도 염기서열이 같지 않대요. 미생물은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아버지는 같지만 배다른 형제의 이 염기서열은 다른데. 그렇죠. 아버지의 저기하고 나하고의 좀 유전자는 좀 다르니까. 네네. 근데 심지어 메디톡스의 염기서열과 대웅제약의 염기서열 마저 같아 버리니 이건 분명히 니네가 가져간 거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는 일단은 메디톡스의 승리로 한 건데 재판부에서는 이걸 대웅제약이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균주를 분리해서 스스로 톡신을 생산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던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 이후에 여기서만 소송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ITC 가서 뭐 미국에 수출하는 건 못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랬고 막 되게 다양한 소송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ITC 소송을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근데 이 지루한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에선 어떤 일이, 산업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이번에 메디톡스가 승소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죠.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보툴리눔 생산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보툴리눔 톡신의, 그러니까 보톡스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메디톡스가 우리나라의 생산 실적으로 보면 59%를 차지할 정도로 메디톡스가 1위였어요. 그 시점에 대웅제약은 6.4%로 굉장히 이제 막 출발하는 시점이었었고요. 그러던 게 2021년이 되니까 소송은 계속 진행되잖아요. ITC도 이때 있었고 한데 메디톡스가 23.6%로 생산액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59에서 23으로 줄어들고 시장 점유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대웅제약이 30.5%로 늘어나고요. 6.4%에서 30.5%로. 그리고 휴젤도 25.8%로 늘어나고요. 사실 이 대웅제약이 엄청 빠르게 성장한 거예요. 엄청 빠르. 이거 국내고 해외만 보더라도 요즘에 뉴스 굉장히 뜨거운 거 아시죠? 그 대웅제약이 작년 해외에서 나보타로만 1억 5천만 달러를 팔았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2천억 원 가까이 팔았네요. 그리고 나보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이제 해외에서는 그 주보,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선 주보라는 이름, 뭐 유럽, 호주에선 누시바로 불리는데 그냥 다 나보타예요. 그래서 나보타의 전체 매출 가운데 국내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았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대웅제약이 2021년 기준으로 30.5%를 차지할 정도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너무 성장한 거예요. 분명 싸움에서는 정말 뭐 싸움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승소 난 거 보면은 메디톡스가 이긴 것 같죠. 그리고 얘기 들어보더라도 메디톡스 균주 맞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어도 결국 성장한 건 대웅제약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웅제약에서 자기들께 거기서 베낀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내용은 조금 애매하죠. 입증 못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입증 못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죠. 베꼈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베꼈다는 증거 있냐 그러면 그것도 신이 없다는 증거를 내놔라, 막 이런 거죠. 그럼 이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2019년에 사실 2019년에
2월에 나보타가 미국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아요. 아. 그러면서 3월부터 예. 미국 수출을 시작합니다. 근데 판매를 미국에서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예.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합니다. 에볼루스는 또 뭐 하는 회사예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받아서 판매하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업이 에볼루스예요. 에볼루스는 딴 거 안 팝니다. 나보타만 팔아요. 그러다 그 제소를 하죠. 예. 2020년 7월이 됐을 때 ITC의 예비 판결이 나와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보타 10년 동안 수입하지 마. 10년 동안 장사하지 마.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제 대웅제약이 빠르게 나서서 이의 제기를 하고 다시 심사해 주세요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재심사에 예. 들어가게 되고 12월이 되니까 3개월 뒤인 12월이 되니까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 비밀이 아니다. 균주 자체를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이번 그러니까 이번 1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제조 공정 기술에 대해서는 니네가 잘못한 게 맞네. 그래서 10년은 아니고 예. 21개월만 한 2년 좀 안 되게 21개월만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러고서 뭐 한두 달 못 팔았어요. 진짜 그리고 한두 달 못 팔긴 했는데 다음 연도 2월 2개월 지났죠. 다음 예. 연도 2월에 에볼루스, 메디톡스, 엘러간 이 세 명이 예. 합의를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냐면 미국 ITC가 내렸던 이 수입 금지 조치 있잖아요. 예. 이걸 철회를 해라. 예. 그러면 에볼루스의 지분을 줄게. 에볼루스가 이제 나보타 판매처잖아요. 예. 에볼루스의 지분을 줄게. 그리고 11년 9개월 동안 예. 로열티도 줄게.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미국에서 많이 팔면 그 로열티 메디톡스에다 줄게. 그러니까 ITC 너희가 제소했던 거 철회해. 라는 합의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합의라고 했을 때는 뭐 서로 간 의견이 맞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네네. 이것만 보면은 일종의 대웅제약이 이제 수입금지 명령 사실 여기서 대웅제약을 넣긴 좀 뭐한 게 예. 대웅제약은 에볼루스 3자 간의 합의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네. 어쨌든 판매사는 판매사 에볼루스. 거기서 판매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거 네. 팔게 해주면은 우리가 로열티를 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합의를 했던 거죠. 예. 뭐 내부 속사정이 어떤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합의가 돼서 그래서 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ITC가 그러면 우리가 판매 금지를 했던 최종 결정은 그럼 무효다. 왜냐하면 니네가 합의 봤으니 예. 제소한 사람이 사라진 거고 예. 그럼 이 소 자체가 사라지는 거다 해서 ITC 거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예 없던 일이 됐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이게 왜 어떤 방식으로 좀 이슈가 됐었는지 제가 그때 취재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 니네 한국에서 싸우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네. 야 미국 갖다 파는 거는 좀 적당히 좀 팔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나보타가 나갈 수 없으면 우리가 수출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쵸.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팔매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대웅제약이 껴있는 건 아니고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수입하는 애 입장이니까 그렇죠. 에볼루스가 그거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로열티를 지급할게요라고 네. 해서 미국에서 일어난 문제는 정리가 됐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그럼 메디톡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방금 거는 이제 대웅제약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었던 거고 예. 메디톡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이게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긴 한데 이게 예. 뉴스들이 계속 같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연관 전혀 없는 사안입니다.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웅과 전혀 상관없이 2020년 10월이면은 딱 그때죠. ITC에서 이제 그 금지해라라고 했던 그 비슷한 시기였는데 메디톡신이 메디톡스의 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정 판매 중단을 식약처에서 내려요. 국내에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에 대해서. 네. 메디톡신에 대해서 잠정 판매 중단을 내려요. 이건 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한 달 뒤인 11월에는 메디톡신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거든요. 예. 5개 품목에 대해서 아예 허가 취소를 내려버립니다. 오. 근데 물론 그러고 나서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려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유들이 보면은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라든지 메디톡스가 제품 여가를 조작했다는 이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건으로 막 제품 허가가 취소되고 판매가 중단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판매 되거든요. 중단되면 가처분 걸고 그래서 다시 판매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2019년 점유율하고 2021년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네. 식약처에서 판매 중단하고서 가처분 걸은 품목을 네네. 의사 입장에서 쓸 거냐 말 거냐라는 그렇죠. 입장이면 좀 찝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럼 메디톡스가 무허가 이거대로 또 진짜 또 무허가 다른 원액이냐 사안.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따져야 되는 또 거네요. 다른 사안인 거예요. 이건 네. 대응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사안인데 근데 이게 이런 상황들이 쭉 벌어지게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환자 입장에서도 예. 메디톡스 거 맞을래요? 아니면 물론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를 이제 1대1로 하는 건 아니에요. 휴젤이나 나보타나 이런 것들 맞으실래요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네. 이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는 걸 사용하는 게 나아서 소비자들이 좀 그걸 더 맞았나? 야,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하나는 무허가 원액이냐 네. 아니냐 논란이 되는 네네. 거고 또 하나는 무허가 원액을 베낀 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건데 네네. 이왕이면은 무허가 원액이냐의 논란보다는 네. 베낀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원인을 우리가 몰라요. 소비자 입장이니까. 소비자 예. 입장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그래서 사실 전화해봤어요. 대웅제약에다. 왜 잘 팔린 것 같아요?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슈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믿음직스럽지 않았나라고 본인들도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인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그 시대에 동시간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건 근데 사실 좀 마케팅에는 치명적이긴 하죠. 네. 가처분을 해서 이렇게 뭐 판매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 무허가 원액 쓴 거예요. 뭐 이런 거라 그러면은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예.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간접 수출 논란까지 벌어져요. 간접 수출 논란. 간접 수출 논란은 사실 이거는 지금도 진행 상황인 겁니다. 예. 뭐냐면 사실 해외 수출을 할 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해외의 수입처를 정해서 직접 수출을 해서 판매할 수도 있죠. 예, 그게 예.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판매했던 방식이고 에볼루스라는 수입처를 만들어서 바로 직접 판매한 거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수출 업무까지 다 담당하긴 어려우니까 수출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도매상을 좀 섭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도매상을 섭외해서 도매상에게 넘긴 다음에 그 도매상이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간접 수출이라고 말하는데 이 간접 수출이 식약처에서 이번에 딴지를 또 건 겁니다. 뭐냐면 국내에서 만들어서 도매상에게 넘긴 건 국내에서 판매한 거다. 라고 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국가 출하 승인권 있잖아요. 아까 그 논란이 됐던 국가 출하 승인. 예. 이 국가 출하 승인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품질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줄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게라는 승인을 받는 게 국가 출하 승인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엄격하게는 사실 모든 의약 제품에 받는 게 맞지만 아니 우리는 이거 국내에서 사용할 거 아니고 해외 수출할 거예요 라고 하면 국가 출하 승인을 안 받는 것도 관례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쓸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리 식약처가 승인을 해주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팔 게 아니면 네네. 굳이 국내 식약처에서 안 받는 경우도 있다. 안 받는 경우는 아닌데 예. 관례적으로 이건 국내 거니까 예. 해외 건 안 받았던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업계에서. 예. 근데 식약처가 이번에 그걸 딴지를 건 겁니다. 국내 도매상한테 팔았으니 국내 도매상한테 팔았으니 이건 국내에서 판매한 거다. 아무리 니네가 수출할지언정. 하나도 그 도매상이 국내에다 유통을 안 했다고 안 할지라도. 하더라도 예. 그래서 심지어 그것까지도 요즘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이제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이 국가 출하 승인을 이거 수출하건 말건 다 받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 어쨌든 메디톡스는 악재가 많았네요. 네, 악재가 많은 거죠. 이런 것까지도 메디톡스에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대웅제약 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대웅제약은 사실 출시 초반부터 그냥 국가 출하 승인은 국내건 해외건 상관없이, 심지어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이제 에볼루스라는 공식 수입처, 그러니까 수출처를 잡아놨던 거잖아요. 뭐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국가 출하 승인은 다 받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제약업계의 노하우가, 오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좀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웅제약이 결국 본인이 베껴오지 않았다는 거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법원이 그걸 인정했고, 법원도 그걸 인정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메디톡스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산업적으로 보면은 대웅제약이 너무 잘 팔았어요. 도대체 소송하는 와중에도 장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냐? 아직 결론 안 났지만 도대체 이 싸움의 승자는, 진짜 승자는 누구냐라는 생각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소송하는 날 그 대웅제약이랑 메디톡스 주주들 가서 그 소송 보고서 야 대웅제약 졌다, 그래서 거기 쇼 뭐 메디톡스 뭐 이런 분들도 계셨다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루머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봤어요. 물론 앞서 이제 제가 국가 출하 승인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3분기 메디톡스의 국가 출하 승인 건수가 국내 1위였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전세가 역전될 가능성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열심히 싸웠고, 그리고 법원도 대웅제약 니네가 스스로 했다는 거 인정 못해라고 했지만 산업에서, 시장에서의 승자는 정말 누구였지? 라는 굉장히 오묘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적인 결과에서는 명분은 메디톡스가 좀 얻은 것 같고 1심에 승소를 했으니까. 근데 실리는 일단 대웅제약이 꽤 많이 챙긴 그런 사건이 됐네요. 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얽혀 있긴 하네요. 이게 메디톡스 사건, 그 톡신의 진위가 있고 미국에 판매를 해도 되냐 안 되냐가 있고, 국내에서 이거를 뭐 도매상 넘길 때 출하 승인 받았냐 안 받았냐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얽힌 건데, 와, 참 결국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진행 중이다. 지켜보시죠. 그리고 명분은 메디톡신이 얻었는데 실리는 대웅제약이 챙겼다. 근데 우리가 또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실리가 더 그러니까 중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 사안은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1심에 대한 가처분을 걸었기 때문에 당장 판매가 금지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판매가 또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주가는 크게 움직였지만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년에 걸친 보톡스 전쟁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뭐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주호 기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저는 이 사건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다 별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루머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식약처에 누가 찔렀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요. 공익제보자 이야기도 나오고. 뭐 대웅제약이 찔른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하고 얽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이슈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리나라 국내 기업끼리의 치열한 대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 그때 좀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되면 저희가 또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그 보톡스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